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1차 시에서 6차 시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평가를 받는 시기가 왔네요. 그동안 학습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간인데, 이제 평가받는다기보다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스로 코딩을 참 봤으면 좋겠지만, 그거,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면 나중에는 저절로 이제 코딩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까지 해서 6차 시까지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걸 간략하게나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바 하면 이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객체지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객체지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제 가보면, 이제 저희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OOP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과목 자체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바잖아요. 자바 하면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OOP라는 용어가 어떤 건지, 객체지향이 그럼 과연 뭔가, 실생활에 떠도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모든 사물들을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데, 그 객체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프로그래밍 하겠다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그러면 특징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4대 특징, 5대 특징, 3대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4대 특징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캡슐화에 대한 거, 정보 은닉하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추상화, 추상화가 어떤 건가라든가, 그다음에 상속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형성, 그럼 다형성은 또 어떤 애들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컴파일하는 과정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툴을 돌리든 간에 컴파일 되는 거는 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는 뭐 최신 버전이 21 버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JDK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건 17 버전을 쓰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조, 클래스 구조들을 좀 봐두세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에 대한 구조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시작점이 저희는 메인이죠. 그래서 메인을 통해서 불러낸다라는 거라, 메소드가 뭐고 메소드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메인도 메소드죠. 메소드에 대한 거 형태를 좀 알아두시고요. 예약어에 대한, 그러니까 변수명 설정한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1차 시에 대부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꼼꼼하게 봐두시고, 2차 시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뭐냐, 라든가, 데이터가 어떤 거였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서 가공 처리하는 형태의 것들, 그래서 그 데이터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뭐 정수형, 실수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 시스템에서 자바에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출력하는가라는 거. 그래서 자바에서는 사실 프린트 ln 하나로 다 충분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어 문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제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좀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었어요. 주로 어느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몇 버전을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시스템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바 랭귀지의 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데 가보면, 그 아웃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시스 아웃에서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는 결국 이 리턴 타입, 얘 앞에 있는 이 리턴 타입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찾아가 보면, 누가 있냐면, 얘는 소속돼 있는 게 IO 패키지 안에 속해 있습니다. 메소드를 갔을 때, 프린트 ln, 프린트 포맷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프린트 포맷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걸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들에 대한 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요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손 모양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는 정도지 뭐 달달 외우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간략하게 좀 넣어놓은 것들이 있고요. 제어문에 대한 것들 각각 이렇게.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제어문에 대한 거죠. 뭐 탭키 눌렀을 때 뭐 8칸 떨구세요. 역슬러시 N 눌렀을 때는 뭐 줄 간격, 그러니까 대행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 입력하는 것에 대한 걸로 스캐너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우시게 하려고 제가 스캐너에 대한 걸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정수형 데이터 입력받느냐, 실수형 데이터 입력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여기도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마침 예, 캡처 떠놓은 거에 보시면 스캐너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 본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파이널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널리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방금 전에 제가 랭귀지 패키지로 잠깐 가볼게요. 요 스캐너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스캐너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애가 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파이널리가 붙어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IO에 대한 것이 있어요. IO 패키지로 갔을 때 좀 전에 보셨던 뭐 인풋스트림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앱스트랙트 이런 키워드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성격, 이 인터페이스든 클래스든 누구든 갖고 있는 성격들을 나타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앱스트랙트가 붙었다는 건 추상 클래스다라는 뜻이고, 이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붙었구나라고 하면 이 인풋 스트림이라는 이 클래스는 자체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추상 클래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9차시 이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클래스 앞에 붙었느냐, 또는, 어, 메소드 앞에 붙었느냐, 또는 멤버 변수 앞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금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아내는 건데, 클래스 앞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거 메이커 측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메이커 측이 제공하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유저 클래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널리가 붙었다라는 건 상속 금지. 이걸 가지고 포매터라는 클래스 가지고 유저 포매터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금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소드 앞에 붙었다. 그러면 메소드 앞에다가 파이널리가 붙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 오버라이드. 이제 상속하고 나면 메소드를 똑같은 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상속 오버라이드 금지, 재정의 금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멤버 변수, 멤버 필드에다가 붙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상수화 시키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 변경 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하죠. A는 이렇게 뭐 내가 3이다라고 썼다.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변수에다 3이라는 값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프로그램 막 쓰다가 중간에 내가 A라는 값이 바뀌고 싶어요. 90하고 바뀌었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이었던 값이 이제 A는 9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요 키워드인 finally, 엄밀히 얘기하면 static finally 이렇게 붙어요. int의 A라는 변수가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와서 뭐가 되냐? 에러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값 변경 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A는 그냥 값 3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도 지금 잠깐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들 있죠? 함수들에 대한 것들, 특징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내가 인트형은 뭘로, 플로트형은 뭘로, 문자열은 뭘로 입력받는지에 대한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변수 설정하는 거, 변수 설정하는 거라든가 요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어 문자, 변수 명령 규칙, 이런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차 시에서는 저희가 연산자에 대해서 좀 했거든요. 연산자에 대한 것들 가장 많아요. 사실 너무도 많은데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하시면서 더 많이 응용할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날수록 있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산술연산이다라고 하면 산술연산자에 대한 걸 배운다라고 하면 요런 산술연산자에 대한 것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산술연산에서 저희 정수연산 정수는 무조건 정수죠. 프로그램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정수와 정수연산 정수는 플롯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수연산 정수는 정수다라든가 뭐 그런 정도라든가 결과가 큰 쪽으로 따라간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을 좀 보시면, 자, 논리 연산도 두 가지가 있죠. 십진 논리냐, 이진 논리냐라는 건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논리 연산이다라고 하면 십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비트 논리다라고 하면 이진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모양새가 있죠. and, or와 not에 대한 거다. 느낌표가, 요런 게 있고요. 그럼 얘네는 십진 논리는 참거짓으로만 이제 true, false로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 연산이 있습니다. 비트 연산, 이게 이제 이진 논리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결과를 값으로 출력해 주죠. 이게 and, or와 그다음에 XOR와 그리고 not에 대한 거다라는 것까지 정도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차 시 정도에서, 물론 계속 연산자는 쭉 많이 하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제어문이 들어갔어요. 이제 제어문에 대한 거를 이제 했었는데, 중요한 파트이긴 하죠. 모든 언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어문에 이제 첫째 제가 이제 뭘로 크게 나눴으면 어떻게 했냐면, 비교 연산자. if, else, if, 그 다음에 선택 연산자 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그냥 비교 연산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스위치 케이스에 대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연산자에 대한 건데 폼은 파일, 두화일에 대한 거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기타 구문으로 뭐가 있었냐면 브레이크와 컨티뉴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구분을 딱 한 다음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구분을 하시면서 응용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어문 하다가 사실은 if 문 딱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뭐였냐면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예외 처리에 대한 거였어요. 조건문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한 거를 했었습니다. 이유인즉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바는 이 예외 처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자바에서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만 프로그래밍화가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스레드라든가 IO라든가 파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기서 먼저 이 형식에 대한 거, 예외 처리에 대한 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갖다가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에 대한 이제 모양새들이 있었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트라이 구문에 이제 예외가 발생할 문제가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캐치 구문이 받아서 처리하고 끝낸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형태가 되죠. 트라이 캐치 구문이 있고 트라이 파이널리 구문이 있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있죠. 이 세 가지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형식들도 잘 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쓰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함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외 처리에서 이제 나오는 그 발생한 예외를 출력해주는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넘어갔었는데, 여기 스위치 케이스, 이제 예외 처리 끝나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도 제어문에 속하니까, 이 형식에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들어올 수 없는 걸 생각한다라면 정수형과 문자형인데, 들어올 수 있는 게 정수형과 문자형인데 정수형 중에서도 롱형을 제외한이에요. 롱형과 실수형은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3차 그러니까 세 번째 파트에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포문과 화일문 다 하고 나서 이런 형식들에 대한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영어는 많이 다뤄봐야지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5차 시에 관련된 걸로 쭉 나왔었죠. 5차 시에 이제 문제풀이를 위주로 해서 주로 쭉 했고, 중첩, 파일이나 두아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쭉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차 시에서는 이제 배열에 대한 거였어요. 자, 배열을 하게 되면 일괄 처리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데, 이 배열이 나온 것에 대한 거와 배열이 메모리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고, 배열 선언에 대한 거. 1차원 배열을 제외하고는 사실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의 이제 형식, 2차원 배열의 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열에 대한 거,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거, 형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받으시고, 마침 나왔으니까 네, 향상된 또는 확장 폼은, 향상된 폼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건데, 이제 배열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이 형식들, 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은 뭐 그냥 일반적인 포문으로 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도 저렇게도 쓰는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차원 배열에 대한 전원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고 그걸 응용할 수 있게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나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건데, 자, 바라던 바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절반이란 시간을 다 왔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알뜰하게 잘 쓰셔서 원하는 바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원하는 거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시험 잘 보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